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로 임무와 성격을 바꿔야 한다. 트럼프 정권이 차기 미국 정부를 차지하게 된다라면 주한미군 철수할까봐 걱정하는 얼빠진 바보 멍충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CSIS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가 있어요. The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라고 하는, 제법 그래도 미국에서는 유명한 싱크탱크가 되는데요. 그 안에 우리 전라도 강진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빅터 차라고 하는 한국 석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난 얼마 전에 코리아 소사이티 주최 대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은 소위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통일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말은 이렇게 하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포함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좌파 사상이 있는 학자들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말의 수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일이 만약에 갑자기 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정부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통일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이 얼빠져 있고 썩어 있는데 과연 통일 같은 거 생각이나 할 배심이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부도 이를 안고 있고 국민들도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통일은 설령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우리의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통일을 왜 해? 영원히 영구 분단으로 살지. 저 거지들하고 왜 섞여 살아야 돼요?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한반도 영토는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해요. 지금 현재 DMZ, 비무장지대 이북에 있는 저 지역은 세계적인 불법 조직, 국제 테러 단체이며 국제 범죄 단체가 불법으로 국가 이름을 참칭하고 점거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 영토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통일이 아니라 우리 원래의 땅을 되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통일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원상 회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뜻밖의 미국의 딥스테이트 혹은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이 돈벌이에 이관한 이 형아들이 현재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미 국방부 차관보를 했던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자국 방어에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로 임무와 성격을 바꿔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이 사람 지금 워싱턴 선언, 워싱턴 데클러레이션을 한낱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얘기는 뭐냐? 트럼프 정권이 만약에 11월 5일 선거에서 이겨서 차기 미국 정부를 차지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될까봐, 주한미군 철수할까봐 걱정하는 얼빠진 바보 멍충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기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지금 CNN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확연하게 도널드 트럼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한다면 이미 북한은 끝났다. 북한을 접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한국에게도 핵무장을 시켜줄 테니까 중국을 같이 견제하면서 군비 경쟁을 해서 중국의 가랭이를 찢어버리자. 중국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 분담금을 요청을 하잖아요. 대략 한 7조 원 정도 규모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저라면 그렇게 해야겠어. 야, 그러면 사드가 지금 한 개 포대밖에 안 와 있는데 우리 저 영종도 서울 근교에다 하나, 평택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울릉도에 하나 더 한 대여섯 개의 사드 포대를 배치해줘. 우리가 분담금 낼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 되겠죠. 그러나
찌질하게 자체 방위력량이나 스스로 자주 국방하겠다는 결의찬 의지는 없이 그저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는 이런 얼빠진 PX 방위병 같은 대한민국의 장성들이 있는 한 이 나라의 자주 국방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을 밀어버리고 주일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의 병력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북지역 쪽에다 배치하는 겁니다. 신의주, 원산, 그 다음에 청진, 평양, 남포, 원산 등지에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 내에서 주일미군을 전진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치되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방위 분담금을 더 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 한반도를 지키는데 타국군들이 와서 지켜주는데 분담금 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찌질하게 주한미군 28,500명 픽스된 넘버예요.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오케이 통과 안 시키면 절대 철수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미리부터 걱정하는 이런 멍청한 인간들은 제발 숨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주한미군은 이 대한민국 쪽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군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군비 증강을 해야 돼요. 그동안 북한이 버퍼링을 해주면서 막아줬죠. 그러니까 지금 만주 지역에 즉 흑룡강, 길림성, 그다음 요녕성이 있는 중국군은요. 굉장히 장비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군비 증강 하다 보면은 중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스타워즈로 파산났던 소련처럼 경제가 붕괴됩니다. 중국 땅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겠죠? 바라던 바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 측의 입장을 보면 주일미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주둔하게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그 지원금 분담금을 받는 거죠. 전혀 부담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땅히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중국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돈 어디서 마련하죠? 지금 나라를 갖다 절단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반국가단체 시민단체들에게 1년의 예산이 102조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담당자조차도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성인지 예산이 24조 원이나 됩니다. 합하면 126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이 두 예산 중에 절반만 뚝 띄어서 국방비로 전환하면 현재 57조에다가 한 53조 원 더해도 100조가 되죠. 그러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7조? 우습게 지원해 줄 수 있죠. 아니, 나라를 갖다가 전복시키려고 반대한민국 세력을 일하는 자들에게도 102조 3천억 원을 갖다가 나눠주는 나라에서 이건 못해요? 그러고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60%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중국, 너희들 이제 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산해버려. 숨 쉬지 말고. 이 얘기 결국 뭐예요? 중국을 중세 봉건 시대 농업국가로 돌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쓸데없이 건물을 너무 많이 지었죠? 살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없이 지어서 농지가 다 훼손됐어요. 자, 땅 파먹고 곡물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3년간 코로나 통해서 4억 명인지 5억 명인지 중국 인구가 감소됐어요. 결국 중국 공산당이 할 수 있는 생존 방법은 인구를 살처분해서 인구를 한 3억 미만, 4억 미만으로 만들어서 군사를 빼버리는 거죠. 이게 인민을 위하는 정치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바로 공산당의 진면목이 이런 것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군인, 공안, 무장경찰 이런 소위 국가정법위원회 산하에 있는 이런 공안계통 사람들에게 급여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죠? 먹기 살기 위해서 국민들 재산을 강탈하고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이런 사례가 폭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 내부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지금
돈이 있어도 병원 가도 약도 없고 병원 못 가도 죽고 가도 죽는 이런 한심한 상태가 중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죠. 아마도 제2의 코로나가 곧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ew disease. 또 다른 코비드-19이 중국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런 중병설이 돌면서 또 다른 백신을 가지고 전 인류에 대해서 또 엄청난 해프닝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될 텐데요. 자, 바로 이제는 명나라 말기, 원나라 말기, 청나라 말기에 각각 왕조 말기마다 벌어졌던 여러 가지 태평성국의 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벌들, 민중들의 반란이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면서 바로 케이오스, 혼란의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중국이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든다 그래도 네덜란드에 원천을 두고 있는 ASLM의 이 노광기 제품이 EUV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중국의 전자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될 것이고 반도체 업체들도 줄도산, 줄부도가 날 것입니다.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부동산 업체 및 은행들도 줄줄이 파산한다거나 중국 정부, 지방정부 역시 줄줄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찍는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직결되게 됩니다. 즉 중국 인민폐, 유엔화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중국 공산당 정부의 붕괴와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조차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의 배터리차,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줄도산에서 끝이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붕괴하다 보면 반도체를 못 만들다 보면 중국군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공위성, 군함,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등의 성능 향상이 불가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중국군은 점점 무기가 고철덩어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를 3배를 또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산, 일본산 철강 제품이 밀려서 중국 제철소 모두 뭐야죠? 문을 닫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 또한 미 바이든 정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중국산 반도체,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반중 친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나라 정치권 보십시오. 반중 친밀을 외치는 정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이대로 10년 정도가 지나면은요, 중국이 현재 쓰고 있는 GPS 인공위성들도 우주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독자적인 GPS 위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중국의 무기들은 전부 고철로 바뀌고 중국의 미사일은 제대로 성능 발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제정세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CIA는 지금 뭡니까? 지난번에 VOA를 통해서 북한의 백두혈통 시조라고 하는 김일성이가 원래 김성준대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다. 일제 때 무장독립 투쟁을 했던 김일성 장군을 가짜로 만들어는 이게 지금 소련이 임명한 독재 권력의 시작이었다. 이런 기밀상을 공개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씨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의 정통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즉 뭡니까? 이제 북을 허물 때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그런 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를 북한만 봐서도 안 되고 미국만 봐서도 안 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등을 정확하게 보고 과연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